영호님 여러분 저랑 동갑이에요. 85년생. 여러분 영호님 직업이 7년차 공무원이라고만 나오고 몇 급인지는 안 나왔습니다. 7급이면 얘기했다고요? 그럼 9급인가? 9급으로 들어가서 7년차면은 8급일 수도 있어요. 9급에서 7년 근무했다고 바로 7급 안 돼요. 확실한 거는 7급, 8급, 9급 중에 하나예요. 인천시청 소속의 7년차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영호님이 자기소개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영호님 직업이 다른 남촌들은 그래도 대기업 공무원, 구글 플레이 직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영신님도 게임회사 직원이시고 이러기 때문에 연봉이 다들 높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제 생각에는 영호님이 다른 남출들에 비해서 소득적으로는 그래도 밀리고 그래서 인기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영호님이 자기소개할 때 본인의 장점이라고 하면서 셋째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인기가 많다. 인기가 많긴 한데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다. 남중, 남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전부 남자래요. 여사친이 없대요. 어머니들한테 인기 많대요. 그리고 어머니들한테 인기 많은데 이런 인기도 좋지만 단 한 분에게 최고의 인기남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센스있게 유머도 갖추면서 여유있게 좀 자기소개도 잘한 것 같아요. 첫날 저녁에 영호님이 다 같이 있는 술자리에서도 되게 여유있고 유머스러운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여자분한테 다들 호감을 많이 얻었거든요. 근데 오늘 자기소개할 때도 여유랑 유머가 있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채팅에 영호님이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공무원을 내려치게 하는 좀 채팅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나는 솔로 안에서만 이제 공무원 출연자분들이 조금 이미지들이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와서 그런 거지, 공무원이 어쨌든 간에 뭐 7급 정도만 돼도 좋아요. 안정적이고. 그 공무원이면은 혜택이 많아. 공무원들한테 나오는 뭐 대출도 많이 나오고 이런저런 혜택들이 많아. 다른 대기업들 나이 40대부터는 이제 퇴직 걱정하고 그럴 때 영호님은 60 넘어서까지도 이제 65세까지인가요? 걱정 안 해. 중간에 내가 지겨가지고 그만두지 않는 이상 잘릴 일이 없어요. 급여에 대해서도 공무원 뭐 7급 때도 6급 때도 엄청 적게 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건가? 알고 보면은 이것저것 붙이면 꽤 돼. 이런저런 수당이랑 이런 거 붙이면은 꽤 된다니까? 근데 이제 기본급만 사람들이 그것만 봐서 그래. 아무튼 영호님의 두 번째 장점, 본인의 장점 두 번째 이어서 얘기해볼게요. 영호님의 두 번째 장점은 말한 거를 잘 지킨다. 내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경제적 도움받지 않고 자립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공직 생활을 하면서 70%를 무조건 저축하고 있대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여자 입장이면은 공무원인데 70% 저축한다는 얘기 들으면은 모르겠어, 막 그게 막 엄청 막 저 남자 너무 멋있다 이렇게까지는 확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여자 입장이면 조금 돈을 많이 아끼는 타입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대기업이 70%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버는 돈이 6, 700이야. 그러면은 6, 700이 70% 저축한다면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70% 저축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뭘로 사는 거지 그러면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70% 저축하고 남은 30%로 생활한다는 건데 이 30%에서 연애를 하면은 연애 되나? 약간 이런 거.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여자 입장이면은 이게 막 그렇게까지 좋은 쪽으로 잘은 안 들릴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의 장점 세 번째는 자기 관리를 좋아한대요. 담배도 안 피고 운동 좋아하고 주 4회 웨이트 트레이닝과 크로스핏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70% 저축하고 나머지 30%는 여기에다 몰빵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연애하는 데는 못 쓰지 않을까. 여자분들하고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데는 이게 막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호님의 이상형, 귀여운 사람, 그리고 가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을 원한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여자는 3명. 그 영호님은 집돌이고 가끔 밖에 나가면은 도서관 간다고 하시거든요. 모르겠어. 영호님이 자기소개를 잘했지만은 여자분들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영호님이 더 호감이 커질 만큼의 자기소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호님을 좋아하는 여출이 순자, 정숙, 현숙이거든요. 여러분 영호님 커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현숙님은 미국 변호사로, 정숙님은 우리나라 변호사고, 순자는 절대 안 돼. 순자는 전문직만 좋아해. 그래서 순자는 완전 일단 나가리고 정숙하고 현숙이 남는데, 현숙씨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 이미지가 영호씨라고 했거든요. 근데 현숙님도 보니까 전문직이란 말이지. 미국 변호사인지 미국 회계사인지 뭔지. 정숙님은 변호사고. 나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 영호씨가 지금 첫인상 자기소개 전까지는 몰표였단 말이에요. 거의 여자 출연자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이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영호씨가 자기소개 이후부터 인기가 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여자분들 리뷰도 냉정하게 나이 같은 거 얘기 많이 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하기는 어려워요. 남자분들은 나이적인 부분에서 걸리는 게 좀 덜하더라도 남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배경, 남자분들의 소득, 남자분들의 그런 뭐 부동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중요해. 어쩔 수 없어. 심지어 남자분들이 사는 지역까지도 중요해요. 근데 영호님의 자기소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영호님이 사람이 괜찮다 말고는 결혼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정도 되는지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7급 공무원 만나려고 44살까지 변호사를 열심히 산 거 아닐 때 누가 44살이야? 벌써 나이 나왔어? 누가 44살이에요? 현숙님 44살이라고? 대박. 아니 현숙님 나이가 왜 이렇게 많으셔? 44처럼 안 보였는데 너무 놀랬네. 40대 초반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저보다도 4살 누나네요. 4살. 제가 영호씨랑 동갑인데 영호씨보다 4살이 많은 거야. 커플 안 되겠다. 막상 현숙님 정숙님도 영호님 자기소개 듣고 그렇게까지 이제 호감도가 많이 커지지 않았을 것 같고, 영호님도 다음 주에 여자 출연자분들의 자기소개 듣고 나서 현숙님도 뭐 44살이고 정숙님도 40대시겠죠? 영호님도 뭔가 의욕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아 나는 내가 공무원인데 변호사들이 뭐 나를 봐야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 여자 변호사분들도 마찬가지로 영호님한테 직업적인 벽이 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아 정숙님은 38살이에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정숙하고 영호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영호님 자기소개 잘 하셨는데 커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자기소개, 여자 출연자 자기소개 끝나면은 정숙님이 나이가 38살이니까 아직 40대가 아니잖아요. 조금 인기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정숙님 인기가 더. 오늘 영호씨랑 상철씨랑 정숙 2대1 데이트 했거든요. 영호님 괜찮다고요? 근데 저는 이따면 좋은 거 그냥 그래요. 제가 어느 부분에서 조금 그랬냐면은 영호씨가 그 계산하는 부분에서 있잖아요. 정숙님이 오늘 식사하는 거는 내가 사겠다고 했었어요. 영호님은 멀겠어. 내가 봤을 때는. 물론 남자가 얻어먹을 수도 있긴 해. 근데 저는 되게 꼰대같이 약간 후진 마인드를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첫 데이트에는 무조건 남자가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더군다나 내가 마음에 있고 좋아하는 여자랑 데이트한다면은. 근데 영호씨는 정수님이 자기가 사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비싼 거 시켜야겠네 하면서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난 그게 그냥 싫어. 그 전에 영호씨가 빌드업 된 게 있었잖아. 자기소개할 때 70% 저축한다며. 그래서 이제 정수님이 산다는 거에 얻어먹겠었다고 전 생각했어요. 그리고 설령 조크였어도 난 그런 조크가 싫더라고. 그래서 오늘 상철씨가 계산했잖아요. 제가 상철씨 거의 첫 방 때부터 상철씨처럼 이런 캐릭터 너무 괜찮다고 막 얘기했었는데, 저는 상철님처럼 말을 많이 안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더 괜찮다고 생각해요. 상철하고 영호는 캐릭터가 좀 다르잖아요. 영호씨는 그 입담이 좋다, 말을 많이 하면서 재밌게 하고 이런 사람인데, 상철씨는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냥 행동이랑 분위기로 보여주는 사람. 저는 정말 상철씨같이 이런 남자가 훨씬 괜찮고 좋은 남자를 생각해요. 저는 상철님이 그래서 오늘 2대1 데이트에서는 영호님보다 훨씬 괜찮더라고. 그래서 오늘 정숙님도 영호씨랑 상철님이랑 둘 다 이제 1대1로 대화를 해봤잖아요. 카페에서. 영호씨랑 이제 대화하면서 결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 정숙님은 39살 86년생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혼 사건이랑 형사 사건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취미는 야구장 직관, 그리고 운전을 좋아해가지고 서킷 가서 운전도 하고 얌전한 사람을 좋아한대요. 근데 여러분 정숙님 취미가 외향적인 취미, 야구장 가서 야구 보는 거 좋아하고 서킷 가가지고 운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영호님하고 완전 다른 사람인 거지. 영호님은 돈도 많이 모아야 되고 아껴야 되고 저축을 70% 이상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정숙님은 서킷 가서 BMW 막 차 운전하고 취미도 이것저것 많이 하고 돈도 쓸 때 시원시원하게 쓰고 이런 외향적인 사람이고, 완전 결이 안 맞는 거죠. 사는 환경 자체가 너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영호님도 정숙님하고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그런 걸 느껴가지고 오늘 영호님하고 정숙님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은, 영호님이 버는 그 수입과 정숙님이 버는 수입이 너무 달라요. 돈 갖고 하면 안 되지만은 현실이 그런 거 어떡해. 영호씨는 자판기 커피 먹는다면 정숙님은 스타벅스 커피 먹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호님은 영호님 벌이가 있는데 정숙님 취미에 맞출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정숙님의 그런 취미나 그런 거에 맞출 수 있고, 벌이도 뭔가 약간 대등해가지고 쓸 때 쓰고 놀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정숙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상철님이 딱 괜찮은 사람인 거죠. 영호님은 공무원이시고 그렇게까지 막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정숙님하고 설령 잘 된다 하더라도 연애가 막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싼 사람끼리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숙님 인기 이유요? 정숙님의 인기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 정숙님 왜 인기 많은 거야? 나도 모르겠어. 이거 아니 저는 상철씨도 그렇고 영호씨도 그렇고 일단은 이 두 분 다 지금 이미지나 분위기가 좋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 둘 다 정숙님을 좋아하는 게 왜? 박보영 닮았다고요? 정숙님 닮은 사람이 박보영 말고 뭐 없나? 근데 저는 정숙님 말투나 목소리 있잖아요. 되게 곤조 있는 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되게 키는 작지만은 성격은 이번에 여출 중에 가장 센 타입이지 않을까 생각 들 정도로 목소리나 말투가 곤조 있어 보이더라고. 아, K슈구님께서 정수님 차가 1억 5천짜리래요. BMW. 근데 이제 정수님이 지금 나온 정보만 갖고 정수님을 이제 좀 한번 이렇게 추측을 해보자면은, 정수님은 웬만한 평범한 남자들은 감당하기 힘든 캐릭터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변호사인 것도 솔직히 남자분들은 약간 부담되는 게 없잖아 있죠. 뭔가 좀 벽이 있겠다, 눈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차도 엄청 화려하잖아. 핑크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BMW, 그것도 차도 막 1억 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정수님 스스로의 뭔가 되게 자아도 강하고, 그래서 이제 정수님이 변호사이시고 하지만은 남자를 아직 못 만난 게 바로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거지 않을까. 강한 캐릭터라서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미혼이고 남자인데, 내가 공무원인데 이혼 변호사분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못 받겠지만은 우연찮게 그런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를 만난다면은 되게 뭔가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정숙님은 커플 될까요? 상철님이 쉽게 그런 변경을 안 할 것 같긴 한데, 정숙님도 상철을 좋아하고 상철님도 정숙님을 좋아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두 분이 러브라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영호씨가 인천 토박이라고 했잖아. 어때요? 인천 토박이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여자분들이 들었을 때 인천 토박이 너무 좋아 이래요? 아니면은 어쩌라고 약간 이런 거야? 그 인천 토박이라는 얘기 들으면 어때? 한번 투표 한번 해볼게요. 인천 토박이 얘기 들으면 어떤가요? 아니, 제가 인천 토박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난 인천에서 벗어나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 인천이 싫다기보다 답답한 느낌이 든다는 거지. 인천이 싫다가 아니라 인천 토박이여라고 한번 딱 들으면은 인천에서 안 벗어나요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되게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성한테 그런 얘기 듣는다면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영호씨가 인천시청 공무원인가 그렇잖아요. 인천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도 느껴져가지고 난 그냥 그래. 그래서 이거 영호님 인기 많더라. 영호님 인기 많아. 오늘 영호님이 현숙님, 그리고 순자님, 그리고 영숙님까지 이번에 26기 리뷰를 초반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현숙님, 순자님, 영숙님 세 분 다 너무 괜찮다고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리뷰 자체를 현숙님, 순자님, 영숙님, 현숙님이 이뻐서 괜찮고, 영숙님은 분위기가 너무 매력적이고, 순자님은 볼수록 매력있고 해서 이렇게 세 분 모두 너무 참 괜찮다 했었는데, 이 세 분 모두 영호씨를 아주 그냥 좋아하시네. 세 분 모두 영호씨를 좋아해. 제 예전 영호씨 리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냥 영호씨가 그냥 그랬거든요. 제가 방송 초반에 리뷰할 때 영호님이 현숙님과 커플 되지 마라, 그냥 현숙님 말고 다른 사람하고 커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흘러가는 거 보니까 영호랑 현숙이랑 되는 걸로 보여지네. 그동안 나는 솔로에 나왔던 공무원분들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안이 벙벙 영식님, 그리고 비트박스 광수님, 그리고 또 여태까지 나왔던 나는 솔로 출연자분들 중에 공무원이셨던 분들이 빌런분들이 많았습니다. 빌런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은 짐작하고 약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영호님도 저렇게 약간 너스레 많이 떨고 능글맞은 빌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지금 3일차잖아요. 영호씨를 계속 보다 보니까 뭔가 괜히 왠지 모르는 질투심도 있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여유가 참 있어요. 영호님이 보면은 그동안 여태까지 나왔던 나는 솔로 공무원 출연자분들과 다르게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말할 때 당황을 한다거나 예민하게 조급하다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능글맞게 계속 이렇게 농담식으로 하다가 실수 한 번은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영호님이 되게 여자분들하고 아주 능숙하게 대화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유있게. 그 영호님이 이렇게 여자분들한테 원픽으로 뽑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여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외모도 이 여자분들의 스타일이기도 하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뒷받침되는 여유가 그 영호씨의 그 매력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영호님의 이 직업이 수입적으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남자 출연자분들 중에서 가장 좀 뭔가 아쉬운 출연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 듣고 영호님이 금방 이제 여자분들한테 매력도가 많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인기가 별로 없어질 줄 알았어. 근데 여자 출연자분들이 알면 알수록 영호님이 상당히 이제 여유있고, 사람이 이제 뭔가 쪼잔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농담도 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점점 영호씨한테 알고 싶어하고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순자님 부모님의 그런 눈높이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사람 보는 눈이 까다로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순자님도 영호님하고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데이트할수록 영호님에 대해서 빠지더라고. 그래서 진짜 영호씨가 되게 매력적인 분이신가 보다. 지금 7급 공무원이라는 것도 사실 지금 워낙 다른 남출들이 쟁쟁해서 그렇지 7급 공무원도 훌륭한 직업이죠. 7급이면은 여유 있으면서도 사람 속을 모르겠다는 느낌도 들어요. 사실 저는
이게 또 못되게 리뷰하고 싶어요. 솔직히 영호님 내 느낌상으로는 되게 못되게 리뷰하고 싶은데 방송에 나온 거 토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되게 힘드네. 근데 이거는 그냥 느낌으로 얘기하면은 안 되니까 방송에 나온 것만 봤을 때는 영호님이 너무 괜찮아. 방송에 나온 것만 봤을 때는 방송에 나온 것만 토대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되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참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말 나온 김에 못되게 좀 얘기해보자면은 영호님이 순자님한테 원픽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순자님이 유학 갔다 온지도 모르겠었어.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만 영호님이 이제 순자님을 이렇게 좋아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뭔가 순자님이 임시 정거장 같은 느낌? 지금 왜냐면은 현숙님 바로 곁에 광수라는 뭔가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이런 큰 변수가 있다 보니까 광수 때문에 약간 좀 움츠르고 있을 뿐이지 진짜 순자한테 마음이 있어가지고 순자랑 그렇게 데이트를 잘했다는 생각은 솔직히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을 잘 모르겠다 얘기하시는데 저도 솔직히 뭔가 순자님하고 하는데 순자님 좋아요 하지만은 진짜 저게 좋아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물론 이제 순자님하고 대화 중에 뭐 위트 있고 농담이 있고 농담도 하고 하면서 막 재밌고 아주 분위기 좋게 이렇게 대화도 하고 했지만은 늘 항상 이제 용호님이 이제 다른 여출들하고 대화하는 거 봤을 때 다른 여출들하고 대화하는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알맹이가 없다. 알맹이가 없어. 그냥 적당히 그냥 분위기 맞춰주고 뭐 좋아요 나 상남자예요 이렇게 하지만은 막상 보면은 알맹이가 없어. 순자님 좋다고 하지만은 순자님이 유학 갔다 온지도 몰랐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랬는데 워낙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영호님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못되게 리뷰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아무튼 영호 씨는 계속 대놓고 인터뷰할 때도 이렇게 드러내진 않았지만은 마음속 원픽은 현숙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오늘 순자하고 영숙이한테는 농담도 잘해. 나 상남자야 뭐야 하면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분위기를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순자하고 영숙이 있을 때는 그냥 뭐 동생들하고 놀아주는 것처럼 친구들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재밌게 있다가 현숙이가 오니까 갑자기 영호 씨가 얼굴 빨개지고 뚝딱거려.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신체 반응은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순자하고 영숙이랑은 그래도 되게 편하게 농담하고 했지만은 현숙이 오니까 갑자기 이제 표정부터 해가지고 분위기가 변하더라고. 그래서 영호 씨는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현숙이한테 마음이 크게 있었는데 이제 뭔가 광수가 너무 버티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광수 씨가 영철 씨한테 정색한 사건 있잖아요. 그게 괜히 영호 씨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 더 공무원이다 보니까 더더욱 보수적으로 괜히 이제 방송에 나오는데 광수 저 사람 신경 건드려가지고 내가 공무원인데 안 좋게 나오면 안 되니까 뭔가 현숙이랑 대화하고 싶은데 광수 때문에 안 되겠네 하면서 계속 그냥 이제 현숙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광수랑 괜히 싸울까봐 그냥 계속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 눈치는 보고 있지만은 순자랑은 그냥 이렇게 재밌게 시간 보내는 그 정도? 근데 이제 현숙이가 이렇게 와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영호 씨가 좀 이렇게 대화도 좀 하고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현숙하고 영호가 되는 그림으로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현숙하고 순자랑 영숙이가 영호 막 올려치기 하면서 극찬하는데 듣기 싫더라. 솔직히 듣기 싫더라고. 그리고 영호 씨가 오늘 뭐 제가 이제 말한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뭐냐면은 순자님하고 오늘 그렇게 데이트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서로 호감 표현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근데 현숙이가 오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게 현숙이랑 대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처음 했는데 오늘 순자 앞에서 대놓고 현숙이한테 어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 뭐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만은 그 분한테도 내가 현숙이랑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다고.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현숙님한테 마음이 있었다고 이렇게 순자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고 뭐 용기 있게도 볼 수 있지만은 저는 뭐 그냥 그랬어. 아무튼 참 매력이라는 거는 경제력이나 재산이랑은 별개인 것 같아요. 뭐 잠실에 아파트가 있든 압구정에서 살든 매력은 이런 경제력이나 사는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경제력이나 사는 곳에서. 탁형 너무 부러워한다고요? 부럽지. 아니 내가 안 그래도 26기에서 현숙님 괜찮다 그러고 순자님도 괜찮다 그러고 영숙님도 볼수록 매력있다 그러고 있는데 세 분 다 영호씨 완전 그냥 오늘 극찬하고 난리가 났어. 뭐가 그렇게 좋을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잘생겼어요? 영호씨가 그렇게 잘생긴 거야? 영호씨가 그렇게 잘생겼나요? 모르겠네. 같은 남자인 제가 봤을 때는 잘생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영호씨가 참 인기가 많아요. 저는 이제 계속 보는데 순자님을 어떻게 잘라낼까 그게 상당히 이제 궁금합니다. 순자님을 어떻게 잘라냈지. 지금 어떻게 보면 영호씨가 계속 지금 호감도 원픽은 순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숙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거든. 현숙님으로 이렇게 옮겨갈 때 순자님한테 어떻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할지가 너무 궁금해요. 진짜 너무 궁금해.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영호님이 인기 많을만 한 것 같기도 해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영호님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재미도 있고 SH님이 탁형이 노리고 있다 실수하길 노리고 있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영호님이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겠지 뭐. 영호는 왜 여태 결혼을 못했을까요? 영호씨가 여태까지 결혼을 아직 못한 거는 뭔가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인천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영호님이 인천시청 7급
쪽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동이 쉽지 않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만남에 있어서 제한적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용호님이 자기소개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뭔가 자기 힘으로 다 이렇게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 같아요.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거랑 별개로 자기 힘으로 이렇게 다 뭐 저축도 열심히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여자분들을 만날 만한 여유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월급의 70%도 저축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애를 하면은 월급의 70%를 저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내실 있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연애를 못하고 여자를 못 만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인기 많은 영호님, 이번에 26기는 흔히들 생각하는 그 사회적인 그런 편견 같은 거 있잖아요. 잠실에 집 있으면 프리패스, 압구정 있으면 부자 최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여자분들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인기 많다 이런 흔한 이런 선입견?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깨지는 기수인 것 같아. 옥순씨가 제일 어린데 인기 제일 없고, 경수랑 광수님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출연자분들 중에 가장 재력이 좋고 경제력이 좋은데 가장 인기들이 없고, 반대로 영호님은 이번 기수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출연자분들에 비해서 재력이나 이런 걸로는 약간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가장 떨어져도 인기가 제일 많고, 이게 되게 반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영호님이 1등이네요. 영호님 인기 많네. 이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11기 영철씨 때 이후로 남자 출연자분들이 거의 뭐 조롱당하고 비판받고 그러기만 했지, 용호씨처럼 이렇게 인기가 전반적으로 많았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되게 오랜만이네 이런 캐릭터 나온 게. 아, 여자분들은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정말 이게 미나님 말씀처럼 인천시청 유튜브 출연하겠다. 너무 이미지 좋다. 이미지가 완전 최악이었던 어안이 벙벙 영식님도 창원시 홍보대사 이런 거 했잖아요. 창원시 공무원 뭐 이런 거 유튜브 찍고 했는데 영호님도 유튜브 찍으시겠어. 17기 영식, 11기 영철. 이게 17기가 벌써 언제 쪽이에요? 여러분 17기가 2년 됐어. 2년 넘었나? 되게 오래됐는데 지금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 많은 남자 출연자가 나온 것 같아요. 영호씨랑 현숙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내심 그래도 현숙님이 제일 이번에 여출 중에 이쁘고 밝고 그러니까 인기 많으니까 현숙님이 어필하면은 영호씨가 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영호씨가 이게 인상적이었어. 현숙님이 되게 의미심장하고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고 싶다. 아이를 낳고 싶은 이유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과거 모습을 나는 모르는데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 아이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아이를 낳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보통 남자들 같았으면은 해볼래 했지. 나였어도 그냥 현숙님 그 얘기 듣고 이 여자다. 이 여자 놓치면 안 되겠다. 바로 그냥 눈 돌아가가지고 현숙님 사랑합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 영호씨는 그냥 다 듣고 제가 사람을 볼 줄 아는데 현숙님은 좋은 엄마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따뜻한 것 같으면서도 냉정한 얘기였어. 3인칭이잖아. 우리가 부부가 돼가지고 내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멀리서 그 남 얘기 보는 것처럼 남들 사정 얘기하는 것처럼 현숙님은 좋은 엄마가 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상당히 좀 거리를 두는 얘기지 않았나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방송 초반부터 솔직히 좀 영호씨를 안 좋은 관점으로 이렇게 못된 관점으로 봤었어요. 못된 관점으로 봤었는데 영호씨 괜찮네. 영호씨 괜찮더라. 저는 저의 기준에서 보니까 저의 수준에서 보다 보니까 순자씨랑 잘 되고 있지만은 현숙이가 왔기 때문에 분명히 영호씨가 흔들려가지고 현숙이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순자한테 실수를 할 거라고 뭔가 추측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영호가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리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현숙하고 둘이 대화 중에 현숙한테 그렇게 어느 정도 벽을 치고 거리를 두고 오늘 데이트 선택도 계속 이제 순자를 선택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영호씨가 아주 멋지네. 영호씨가 아주 소신 있고 줏대 있으시고 그러네. 이 상황에서도 내가 영호를 깐다면은 내가 미친놈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이해도 해주셔야 되는 게 그동안 나는 솔로에 나왔던 공무원분들이 다 하나같이 빌런들이었어. 공무원분들이 하나같이들 다 빌런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호씨도 분명히 이렇게 능글맞은 그런 빌런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이 벌써 넷째 날이잖아요. 나는 솔로 후반분들도 영호씨가 이렇게 순자씨한테만 집중하고 그리고 또 제가 영호씨가 참 괜찮다라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오늘 정숙 칼같이 쳐낸 거. 현숙도 이제 거리를 뒀지만은 정숙 씨를 완전히 제대로 손절했잖아요. 괜찮더라. 여러분 이렇게 영호님처럼 웃으면서 거절하고 웃으면서 선 긋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정숙님하고 대화하면서 정숙님이 뭔가 착각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정숙이를 좋아하고 있다고 정숙이가 착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영호 씨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을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전 되게 대단하게 봤어요. 물론 그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게 나이스하게 거절했는데 정숙님은 혼자
진짜 삐져가지고 영호씨한테 막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이 안 풀린다고 꽁해가지고 뒤끝 부렸잖아요. 근데 저는 영호씨가 진짜 이렇게 거절하는 게 보기 드물 정도로 나이스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영호님 입장에서는 이따가 정수님 리뷰도 할 거지만 영호님 입장에서 보세요. 그 얘기가 되게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상철이는 나 좋다고 하고 있다. 상철이는 나만 바라보고 있다. 근데 영호 너는 현숙이도 알아보고 그런다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너랑 아예 안 알아볼 수 없으니까 너랑 좀 더 대화해 보려고 왔다. 이 말 한마디가 영호 씨는 어떻게 느꼈을 거냐면은 아, 상철이가 정수기한테 원픽을 해가지고 정수기만 바라보니까 상철이를 보험으로 두고 나를 알아보러 온 거구나.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하고 영호 씨가 바로 마음이 정리되면서 아, 안 그래도 내가 정수기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영호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그래도 나는 순자하고 현숙 이렇게 관심 있는 여출이 2명인데 정숙 너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솔직히 좀 힘들다. 내가 좀 여러 명 알아보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래서 네가 오늘 나한테 먼저 이렇게 대화적 해준 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진짜 너무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너무 잘하지? 진짜 이 말이 되게 부드럽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은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순자하고 현숙이야. 너는 꺼져. 안 그래도 너한테 너 차단하려고 했는데 네가 먼저 나한테 와서 대화적 해줘서 너무 좋다. 너는 차단이고 그리고 현숙이랑 순자야. 이렇게 다 그게 메시지가 있는 건데 그 말을 너무 웃으면서 여유 있게 너무 잘하시더라고. 물론 정수 씨가 그걸 잘 이렇게 알아들어가지고 기분 상당히 나빠했는데 저는 그렇게 영호 씨가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여유가 느껴져요. 여유가. 오늘 영호 씨가 특히 너무 괜찮았어요. 탁형의 영호 재평가 너무 재밌다고요? 여러분 저는 매주 그 방송을 보고 리뷰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막 영호 씨 괜히 막 질투하면서 영호 씨가 또 인기남이잖아요.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순자, 뭐 영숙 그리고 현숙 여자분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제가 괜히 약간 못되게 리뷰하고 약간 좀 빌런짓 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진짜 남자가 봐도 오늘 진짜 잘했어. 그리고 정수님이 또 변호사잖아요.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직업적인 후광 때문에 약간 조금 위축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영호님은 이번에 여출들이 다들 유학 다녀오고 뭐 예체능에다가 예체능 이렇게 뭐 첼로 하시는 분 있고 컨설턴트에다가 뭐 이런 분들 되게 다양하게 뭐 쟁쟁하신 분들 집안 좋으신 분들 이렇게 있는데 영호 씨는 그런 위축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보여. 그래서 진짜 참 인기가 많을만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정숙님이 영호 씨한테 그렇게 거절 당하고 나서 여러분 정숙님이 거절 당하고 난 후에 괜히 이제 정숙님이 그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니까 영호 씨가 그렇게 대화하면서 안 그래도 내가 좀 궁금했는데 상철이랑은 잘 대화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정숙님이 나 상철이한테 안 그래도 마음이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당히 좀 짜쳤어요. 영호 씨도 느꼈을 것 같아.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아 지금 나한테 거절당해가지고 자존심 지키려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게 너무 눈에 보여서 정수님이 이제 좀 감정을 못 숨기는 분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너무 좀 그런 부분이 짜쳤지. 아무튼 오늘 영호 씨는 인기 많을 만하다. 영호 씨는 정말 인기가 많을 만하다. 영호가 70% 저금한다 해가지고 씀씀이 이상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관점으로 거기에 이렇게 포인트 잡아가지고 했는데 영호 씨가 너무 그걸 넘어서는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쪼잔해 보인다는 그런 자기소개? 그게 덮이는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은 오히려 그 70% 저축하는 게 그것조차도 괜찮게 봐야 되는 여론인 것 같아서 말씀도 너무 잘하고 성격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렇다고 호구 같지 않고 상황 판단도 잘하고 영호 씨가 상당히 저는 그런 부분들이 70% 돈을 안 쓰고 저축하는 걸 넘어서는 장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무원이 기본급여라고 해야 되나? 기본급이 낮아요. 근데 이것저것 수당이 많아. 그래서 수당 이런 거 다 하면은 웬만한 그냥 기업 다니는 분들 못지않게 벌어요. 세후 300 안 된다고요? 아니야 300 넘어. 이것저것 수당 다 붙으면은 300 넘어. 7급이면은 300 넘어요. 영호가 오늘 왜 현숙이한테 2순위에 있다고 왜 말 안 했을까요? 질문 너무 좋다. 오늘 영호가 현숙이한테 2순위 2명 중에 1명이 현숙이라고 얘기 안 한 거는 현숙이랑 대화하면서 느낀 거 아닐까요? 늦었다. 대화하기 전에는 그래도 현숙님이 괜찮고 좋은 분이니까 한번 잘 맞으면 현숙 영호도 잘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좀 많이 늦었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나. 물론 광수 때문도 있죠. 근데 광수 때문인 거는 현숙하고 대화 끝나고 숙소에서 광수씨가 막 무슨 얘기했냐 막 물어볼 때 그때 이제 영호씨가 좀 현타 와가지고 그런 거고 현숙님하고 산책하면서 대화 중에 현숙님한테 뭐 이순위 안에 있다고 얘기 일부러 안 한 거는 순자님만큼 매력 있다는 느낌을 못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대화해보고 해보니까 나는 순자랑 더 잘 맞나 보다. 현숙보다는 순자가 더 나은 것 같다. 오늘 아이 얘기한 거 어필 되나요? 저는 제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아이 얘기한 게 역효과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현숙님이 아이 얘기했던 거는 영호씨가 받아들일 때는 물론 되게 좋은 분이고 좋은 얘기고 했지만 부담으로 느꼈을라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숙님의 모든 대답은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준비된 대답이어서 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현숙님이 확실하게 광수를 정리 안 한 상태에서 그런 게 있겠다 여러분. 지금 남자 출연자분들은 현숙하고 광수랑 잘 된다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광수를 다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과하게 어필하니까 그게 상당히 이상하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광수한테도 이렇게 얘기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영호 씨 입장에서는 광수랑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현숙님은 모르잖아요. 현숙님이 광수랑 무슨 얘기했는지 영호 씨가 모르는데 되게 현숙님이 그럴싸한 얘기, 멋진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영호 씨 입장에서는 웃으면서 다 받아주지만 광수랑도 이런 얘기 했겠네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호 씨가 대화를 하면서 이게 참 안 되겠다. 나는 순자한테 더 올인해야지 현숙이랑은 안 되겠다. 그래서 현숙이한테 현숙님은 좋은 엄마가 되실 거라고 얘기하면서 선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 영호님이 눈치가 빠르고 이렇게 보면은 관찰해요. 누가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현숙님이 뭐 영식님 저번 주에 영식님이 불러가지고 영식님하고도 단둘이 대화하고 병수님하고도 되게 대화 잘하고 그리고 또 광수님하고도 계속 대화하고 이런 거 보면서 영호님은 그냥 내가 이 남자들 중에 한 명이겠거니 생각하고 현숙님을 그냥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한 명을 정해놓고 현숙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매력있게 보고 알아보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현숙님이 지금 경수도 괜찮다 그러지 영식이도 좋다 그러지 광수도 좋다 그러지 그리고 또 영호씨도 좋다 이 4명 중에 한 명이 나다 보니까 영호씨가 그냥 현숙님한테서 매력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영호씨가 오늘 정숙님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내가 초반에 관심 있던 사람이 순자, 현숙 그리고 정숙 이렇게 셋이었다. 근데 나는 여러 사람한테 신경 못 쓰기 때문에 정숙이 너는 아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영호씨는 이렇게 여러 명한테 관심을 주고 그런 건 못하는데 현숙님은 지금 본의 아니게 여지를 엄청 흘리고 있는 출연자나 마찬가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호씨가 그렇게까지 현숙님을 좋게 안 보는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얘기를 해도 이런 얘기는 나 말고 딴 사람한테도 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진정성 있게 못 받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산 코끼리님께서 현숙님이 지금 87인가 그렇거든요. 30대 후반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아까 일부러 이 얘기하기 좀 그랬는데 2시 반쯤 됐으니까 얘기해보자면은 임신이 쉽지 않을 나이입니다. 난산 코끼리님 말씀처럼 지금 여자분들이 다 30대 후반이잖아요. 쉽지 않아. 뭐 영호님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겠죠. 현숙님이 지금 나이가 37이라 쳐요. 38, 37.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영호씨랑 연애를 한다 쳐가지고 연애를 한 1년 정도 하고 1년 정도 한 후에 결혼하고 하면은 앞으로 한 1, 2년이 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39이란 말이죠. 39에 아이를 임신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순자는 애기 갖고 싶다는 얘기 잘 안 했어. 했나? 순자 애기 갖고 싶다고 얘기했나? 그러면 순자는 더 내가 순자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순자는 얘기 그냥 잘 들어준 거고 현숙이는 그렇게까지 마음이 없는데 애기 갖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잘 안 들어준 거고 그렇게 봐야 되나? 애기가 잘 안 생겨요 여러분. 35 넘어가면은 애기가 잘 안 생깁니다. 아무튼 현숙님하고 영호님은 오늘 보니까 안 되는 거 같지 않나요?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현숙 영호 응원하시고 그랬지만은 제 생각에는 오늘 보니까 안 되는 그림으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호의 질문 자체가 순자한테는 딩크냐 아니냐였어요. 맞아요. 순자한테는 딩크냐 아니냐. 그리고 영호 씨는 보면은 아기를 낳을 수 있으면 낳고 만약에 안 생기면은 안 낳아도 상관없다. 약간 그런 입장 아닌가요? 아빠가 되고 싶어 하긴 하지만은 여자분한테 딱히 부담 안 주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호 씨가 순자님 좋아하는 이유 편해서 좋다고 얘기했어요. 정숙님하고 얘기할 때 순자님하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하대요. 현숙 씨는 좀 불편한 거지. 편한 게 매력일 수 있냐고요? 그쵸. 익숙하고 편하고 그게 매력이지. 나이가 20, 30대나 뭐 무슨 새로운 여자가 이상형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이분들 나이가 다 40대이기 때문에 변해요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다들 40대이기 때문에. 영호랑 순자 얘기해볼게요. 제가 또 영호씨 나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발하셔가지고 걱정되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소신있게 얘기해보자면은 영호님 순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영호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뭐 어떤 분들은 뭐 현숙하고 순자랑 고민 중이다. 대포 형님도 영호가 현숙 때문에 신경 쓰이고 그래가지고 순자 앞에서 버벅거리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영호씨는 그냥 피곤한 것 같아요. 이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이 없는데 체력적으로도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피로해서 그런다고 생각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능글맞게 너스레도 떨고 농당 따먹기도 하면서 이렇게 텐션 억지로 높여가지고 해봤는데 넷째 날부터는 피곤한 거죠. 다대일 데이트도 많이 했고 그래서 슬슬 본심이 나오는 느낌? 누구에게도 그닥 마음이 없다. 본심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영호가 진짜 현숙님한테 그렇게 마음이 있으면은 대화를 한 번이라도 걸어보겠죠. 현숙이가 마음에 걸리다 보니까 순자 앞에서 뚝딱거리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영호 성격에 현숙이가 마음이 있으면은 말을 안 걸겠냐고. 이렇게 능청스러운 사람이 그냥 현숙이가 그냥 그런 거야. 보는 것처럼 영호씨 느낌에는 현숙이는 그냥 다 이번에 여출분들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적당히 이 안에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순자님하고 이렇게 잘 돼보려고 진짜 내가 너무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은 없다는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리고 영호 씨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여유 있고 너도 떨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좀 완벽해 보이는, 밸런스 좋게 나오는 것도, 보통 사람이 너무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실수도 하고 뚝딱거리고 말실수도 하고 그러기 마련인데 영호 씨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저는 그게 마음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편안하게 가는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순자, 영수, 영호 2대1 데이트할 때도 진짜 영호 씨가 순자님 좋아하고 그랬으면은 현숙님이 마음이 있다고 쳐도 그래도 내가 계속 내 원픽으로 뽑고 있는 사람이 순자인데 영수 씨가 그렇게 순자 씨한테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물어볼 때 그렇게 순자를 가만히 방치할 수가 있나요? 자기가 그냥 묵묵히 고기 구우면서 영수가 순자 궁금해할 테니까 나는 이미 순자랑 대화 많이 해봤으니까 순자랑 영수가 대화할 수 있게 해줬다. 이게 말이 돼? 뭐 영호 씨를 엄청 좋게 보신 분들은 자기 자신감인 거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데이트권 따는 것도 영호 씨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해. 오늘 영호 씨랑 순자 씨랑 영호, 영수, 순자 데이트에서 이제 1대1 대화를 하잖아요. 영수랑 순자 씨랑 대화가 오히려 더 내용이 많고 알찬 대화였고, 영호, 순자하고 1대1 대화는 상당히 이상했어요. 분명히 서로가 좋아하는 상황인데도 오늘 순자 씨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현숙이랑 정숙이랑 대화에 대해서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순자가. 그러니까 영호 씨가 이 질문에 대해서 버벅거리면서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계속 두루뭉술하게 대답했어. 정숙을 손절했다고도 얘기 안 하고 현숙하고도 뭐 잘 안 됐다고도 얘기 안 하고, 제가 이제 영호 씨가 순자한테도 마음이 없고 이번에 여출들한테 다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거든요. 영호 씨는 여자분들에 대한 포지션이 순자 씨가 원픽이면은 순자 씨가 원픽이라고 마음 표현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오늘 영호 씨가 순자 씨가 1대1 대화할 때 모습은 현숙하고 대화했을 때 모습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현숙한테도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 출연자 2명 중에 1명이 현숙이다 분명한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순자님한테도 내가 정숙이를 완전 쳐냈다, 현숙하고는 대화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애매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누구로 이렇게 나는 뭐 정했다 이런 얘기 안 해주고 그저 그렇다 보니까 딱히 한 명 잡아서 좋아한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영호 씨가 오늘 그렇게 대답을 버벅거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부터 고민이 생기니까 말이 잘 안 나온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 고민이 현숙님하고 순자님하고 누굴 고를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최종 선택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게 영호 씨 리뷰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예전에 영호 씨가 되게 그 계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좀 쎄하게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리뷰한 거를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막 난린 거야. 방구석에서 유튜브나 하는 놈이 공무원한테 질투한다고 악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겁나, 영호 씨 얘기하는 게. 아무튼 순자님은 영호 씨가 나 말고 현숙한테도 딴 맘이 있구나 라고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저는 그 현숙한테 딴 맘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호 씨는 대답을 선뜻 잘 못하는 게 최종 선택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쇼파에서도 눈 감고 계속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순자님도 약간 영호 씨에 대해서 쎄한 느낌을 받다 보니까 미어미어 게임할 때 순자님이 별 멘트 안 하고 영호 씨를 풀파워로 그냥 주먹으로 때려버렸어요. 순자님도 감정이 실려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이제 한 4일차쯤 되면은 정숙한테서 통해서 들을 게 아니라 영호 씨가 직접 나한테 나는 순자 너가 원픽이야 라고 말을 해줄 만도 한데 계속 그런 말을 안 해주고 그런 표현도 안 해주니까 순자님 입장에서는 풀파워로 때릴 만도 하죠. 그리고 오늘 미션에서 순자님 불러내가지고 칭찬해주기 게임 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진심이라기보다는 영호 씨가 그 슈퍼데이트권 따기 위한 멘트지 않았나. 이미지 관리 잘해가지고 방송 끝나고 다른 사람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영호 씨가 너무 농담하고 알맹이 없는 대화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 자체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냥 영호 씨가 저는 그랬거든요. 물론 저번 주에 정수님을 매기는 거는 너무 멋있고 괜찮았는데 오늘 또 방송 보니까 내가 초반에 봤던 느꼈던 대로 그렇게까지 여자 출연자들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호는 현숙이 좋아하는 것 같나요? 이거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저는 제 느낌대로 리뷰하니까 오늘도 저번 주처럼 소신있게 얘기해 보자면은 영호는 아무도 안 좋아한다. 여러분들 계속 왜 이렇게 영호랑 현숙이랑 이으려고 그러는 거야? 영호가 현숙이 마음 없대잖아. 영호 차 안에서 현타운 표정 뭔가요? 영호 차 안에서 현타운 표정, 아 드디어 내일 끝난다, 빨리 집에 가서 씻고 누워야지, 그런 표정이지 뭐. 선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현숙하고 영호를 이어지게끔 해주고 싶고 현숙이랑 영호랑 커플되면 좋겠다 싶고 그러신 분들은 영호가 현숙이랑 순자 중에 고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전혀 안 보고 그냥 영호 씨는 최종 선택을 할지 말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영호씨가 초반에는 드립도 치고 농담도 하고 여유있게 좀 이렇게 텐션 높게 했었는데 이제 5박 6일 중에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다 떨어진 거야. 억지 텐션 올리는 거. 그래서 오늘 텐션이 바닥나다 보니까 순자님하고 대화 중에도, 그리고 순자님하고 같이 차에 탔을 때도 영호씨가 말수가 없어지고 그런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영호씨는 현숙님도 별로 안 좋아했지만은 순자님도 애초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 왜냐면은 영호씨가 데이트 초반에 순자님이 유학 갔다 왔다고 얘기했었는데 영호씨가 유학 갔다 온지도 모르겠었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오늘도 영호씨가 순자님한테 순자님 회 좋아하시죠? 회 먹으러 가야죠. 이렇게 또 하더라고. 순자님이 나는 회 좋다고 한 적이 없는데 영호님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다고, 나 안 좋아하는 것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영호씨가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거지 뭐. 영호씨는 지금 현승님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순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호씨가 현숙한테 마음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호님 성격이 이렇게 막 편하게 여자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성격인데 현숙님한테 따로 대화 한 번 안 하겠어요? 영호씨가 단 한 번도 현숙님한테 먼저 대화해보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현숙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산책하면서 대화했을 때도 영호씨랑 현숙님이랑 대화가 진행이 되지 않았었어요. 영호씨는 현숙님한테 그냥 대화할 수 있으면 대화해보자 이 정도일 뿐이지 현숙님하고 잘해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영호님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자씨도 눈치가 빠르시기 때문에 영호가 나 별로 안 좋아한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영호랑 순자랑 커플이 혹여나 될까 싶었는데 오늘 영호씨가 하는 거 보니까 커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영호씨가 순자한테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순자님이 계속 영호씨한테 물어봤잖아요. 순자님은 아마 2주 전부터 계속 영호씨한테 자기 마음 표현을 계속 직진했거든요. 근데 영호님은 계속 이제 빙빙 돌렸는데 보통 이제 5박 6일 중에 하루 정도 남았으면은 나는 순자님 최종 선택할 거라고 말해주기 마련이에요. 근데 영호씨는 확답을 되게 안 주더라고. 그 순자님이 영호님한테 너는 왜 자꾸 확답을 주지 않냐 계속 물어보니까 마지못해서 영호씨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오늘부터는 순자한테 집중할 거라고 인터뷰 때 얘기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한 것도 최종 선택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표현 같지는 않았어. 그리고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호님이 살짝 정색했어요. 살짝 그 분위기가 살짝 얼어붙을 정도의 정색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하자면은 영호씨가 순자님이 계속 이제 최종 선택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해주냐고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봤는데 영호씨가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안 물어보지 않았냐? 순자씨가 최종 선택에 대한 그런 얘기는 나한테 지금 처음 얘기해줬다. 너가 그동안 안 물어보지 않았냐? 그리고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뭔가 말투가 그동안은 계속 다정했는데 다른 말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순자님도 이 사람 지금 나한테 약간 살짝 짜증 섞인 말투로 얘기를 했네 하면서 분위기가 서로 되게 불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호씨가 뭔가 지금 마음이나 생각이 딴 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본인도 그런 게 튀어나오는 것 같아. 최종 선택을 할 정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방송에 나왔고 순자님하고 제일 친밀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선택을 하자니 고민이고 선택을 안 하자니 욕먹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화에서 물론 다음 주에 두 분이서 데이트하는 게 나오긴 하지만은 데이트하는 거 보고 말 것도 없이 이미 순자씨는 영호씨를 선택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순자님이 되게 눈치가 빠르시고 예리하시거든요. 오늘 순자님이 영호씨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나서 인터뷰할 때 뭐라고 인터뷰했냐면은 나는 회를 좋아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회를 좋아하지 않냐고 물어본 거. 그리고 예전에 내가 유학 갔다 왔다고 자기소개 때 얘기했는데 영호씨가 유학 갔다 온 것도 몰랐던 거.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말실수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했을 때 영호는 나를 안 좋아한다고 이렇게 결론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순자님이 물론 영호씨 외모가 자기 스타일이긴 했지만은 영호님이 이제 순자님한테 계속 적극적으로 마음 어필을 안 해주고 했기 때문에 순자님은 선택을 안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도 제가 초반에 영호님 계산을 이제 뭐 영호씨가 늦게 했든 어쨌든 간 영호님이 계산 안 했었잖아요. 2대1 데이트할 때 정숙씨랑 저는 그때부터 영호님 이분 약간 살짝 쎄한데 했었거든요. 그때 탁형 네 영호한테 자격지심 있다면서 몰매를 맞았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약간은 제가 말하는 거에 공감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힘들었어. 영호님 리뷰할 때마다 오늘도 얘기하는 거지만은 영호님이 알맹이 없다니까. 영호님이 여자 출연자분들하고 대화하면은 농담 따먹기만 하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고. 그냥 드립치면서 시간이나 보내는 거예요. 현석이 안 좋아해. 순자도 안 좋아해. 집에 빨리 갈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탁형이 자격지심 있는 놈 하면서 아무튼 저는 계속 그렇게 봤었다는 거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탁형님 영어 리뷰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힘들었습니다. 그때 영호씨 이미지 한창 좋을 때 저는 약간 좀 반대로 봤었잖아요. 다들 기억나실 텐데 엄청 이미지 좋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영호님 리뷰를 못되게 하다 보니까 자격지심이 있다. 질투한다.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봐봐. 선택 안 하잖아. 그리고 영호님이 이걸로도 욕 많이 먹었었어요. 영호님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고민하고 그럴 때 패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현숙하고 순자하고 고민한다고 하셨거든요. 나는 아무리 봐도 영호는 최종 선택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거였지 현숙하고 순자 고민한다고는 1도 생각 안 들었어. 하여튼 이런저런 결과로 결국 영호씨가 선택을 안 했습니다. 저는 영호 처음부터 별로던데, 별로까지는 아니지만은 저의 그런 느낌으로는 영호님 너무 약간 진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마음속에 그런 뭐 진심, 뭐 진정성, 알맹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농담 따먹기만 하면서 시간 보내는 느낌? 그런 느낌만 계속 받아가지고 리뷰가 좋게 나오지는 않았죠. 맞아요. 쌀먹님 말씀처럼 끝까지 간보더라고. 계속 끝까지. 영호는 아무한테도 끌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영호씨는 아무한테도 끌리지 않았어요. 영호씨랑 순자님이랑 오늘 마지막으로 데이트를 할 때 영호씨가 순자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정이 많은 스타일이다. 그리고 동물이 다치거나 학대당하는 거 못 본다. 내가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더더욱 그런 거 못 보고 최종 선택에 대해서는 3일 동안 순자님을 만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순자님한테 정이 많이 쌓였다. 그래가지고 많이 친해지고 그래서 더 신중하게 최종 선택을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게 순자님하고 데이트 중에 한 내용입니다. 영수도 그렇고 영호도 그렇고 말을 질질 끌고 돌리기에는 아주 그냥 최고야 최고.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건데 정이 많이 쌓였다. 이거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제가 여자라면은 여러분 호감 있는 남자한테 너하고 많이 정들었어 이 표현은 되게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너랑 있으면 너무 편해 이런 얘기도 싫을 것 같아. 나를 만나서 나를 여자로 보고 설레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너랑 정이 많이 들었다. 너랑 많이 친해졌다. 너가 많이 편해졌다. 이런 얘기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나를 여자를 안 보는 거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을까요? 정은 무슨 정이야? 초코파이야? 더대주님께서 남자가 마음에 들면 3초 만에 직진 여부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해요 여러분. 남자가 여러분들 여자 마음에 들잖아요? 3초가 뭐야? 그냥 보는 순간 바로 이 여자다 싶어가지고 직진한다니까? 차이면 차이는 거 아니면 많은 거고 잘 되면 좋은 거고 직진하는데 영호씨는 무려 5박 6일 중에 5번째 날까지도 정들어가지고 최종선택을 고민한다? 이거는 되게 비겁한 변명이라 생각해요. 변명이었다.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철님처럼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사실 좀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없기도 하고 순자님하고 알아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선택을 못하지 않을까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하면 모를 텐데 계속 영호씨는 애매하게 얘기하니까 순자님도 답답하지 않았나 싶어요. 남자가 여자분들한테 정이 많이 들었다. 남자분들이 여자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든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든 그거는 이제 좀 나를 밀어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데이트 이후에도 순자님이 영호님이랑 단둘이 방에서 대화했잖아요. 이게 오늘 리뷰가 좀 약간 길어지긴 하는데 이것도 그래도 마저 얘기해드릴게요. 순자님이 영호님한테 정이 많이 들었다고 나한테 아까 데이트 중에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부모 간에도 정이 있고 연인 간에도 정이 있고 그런 정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여러분 리뷰가 재미없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영호씨랑 영수씨가 말을 너무 빙빙 돌리니까 이거를 내가 고스란히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나도 막 같이 처지고 막 미치겠네. 하여튼 순자님이 그렇게 영호씨하고 따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대화할 때도 영호씨는 그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말을 안 해줬어요. 고민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저는 그리고 특히 영호씨가 선택 안 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확신 들었던 게 경수씨가 중간에 나타났잖아요. 경수씨가 순자님하고 마지막으로 대해보려고. 그러니까 영호씨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나 잘래요 그냥. 자기 전에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일어나 버렸어요. 그거 보고 영호씨 이분 선택 분명 안 하겠다 확신이 들었죠. 맞아요. 저는 그게 슬로님 말씀처럼 은근히 짜증낸 거라고 생각해요. 순자님은 정이 뭐냐 나를 그냥 친구처럼 생각하겠다는 거냐 그런 식으로 나를 몰아가는데 나는 선택한 마음도 없는데 계속 이제 몰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영호씨가 그냥 난 그냥 잘래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영호가 밖에 나오면 어린애도 싹 가능한데 선택하기 어렵다고요? 근데 진짜 여러분 영호님이 어린애도 싹 가능해요?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너무 올려치기 하는 거 아니야? 어린애들이 그렇게 싹 가능해요? 쉽지 않아. 영호님 나랑 동갑이라니까? 41야. 쉽지 않아. 옥동자도 결혼할 때 20대 여자랑 결혼했다고요? 옥동자 돈 많아요. 너무 나는 올려치기라고 봐. 이거는 30대 초반 여자분들 30대 초반 여자분들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30대 초반 여자분들